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왜 징역 4년이었을까요? 저희가 직접 이 재판장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2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들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나란히 섰는데 법원은 최근 이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왜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을까요? 사망한 아이가 각각 2살과 9살이었죠. 근데 두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이 별개의 사건인데 같이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 판결문을 보면 두 어머니가 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한 분은 그 경제 문제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서 육아에 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다고 해요. 거기다 남편까지도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아내를 케어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요. 보통 판결문에는 범행 동기와 수법, 양형 이후 이런 것들이 그냥 드라이하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판결문은 두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생활 기록부까지 기록이 될 정도로 단순히 이 범죄 사건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배경까지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네, 물론 재판부가 이 어머니들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판사가 이 사건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해 후 자살이라고 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이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이 범죄를 미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지 말자. 이건 명백하게 살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 기자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살해 후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거의 한 달에 2번꼴로 생기는데 이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판사는 사회의 책임을 조금은 이야기하면서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정신질환도 처벌을 하는 게 추세인데 이런 부모의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해서 처벌에 관대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징역 4년이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사의 답은 이 국가와 사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가 게으르고 나약하고 무능력해서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판사는 가해 어머니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 사회 안전망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특히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우는 거다. 이런 말까지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약에 본인이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남아있는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부모 없는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불신한 것도 범죄의 배경이 됐다고 본 겁니다. 판결문에 보면 제가 일침을 좀 맞은 것 같았는데요. 이게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4년형을 내렸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뭔지를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또 재판 전 기소 단계에서부터 좀 높은 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요. 또 검찰에도 이 검사가 판사한테 요청한 구형량도 애초에 5년, 7년이어서 그러니까 구형량 자체가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게 자살 시도 때문에 뇌 손상이 심하게 와가지고요. 이게 1시간 전 일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그래서 수용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네, 정 기자, 이 판결문에 보면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과 비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좀 특이한데 한 부분만 좀 제가 소개해드리면 형사재판은 우물가를 서성이는 아이를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다.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놓고 사후에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결국에 판사로서 느끼는 무력감을 표현을 한 거죠. 또 포 로스터의 달의 궁전이라는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절벽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팔을 뻗쳐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믿는다. 이 말인데 이건 결국에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가 연민의 감정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네,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가 원래 이런 좀 특이한 판결문을 쓰기로도 유명해요. 법조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 재판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판결을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책임만으로 죄를 묻기 어려운 범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져서 사람이 궁지에 몰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이유를 길게 써서 실제로 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2만 자가 각각 넘었거든요. 이게 좀 그렇게 사회를 좀 알려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 재판장이 이 사진 기록 같은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네. 선고할 때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제대로 선고를 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동반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한 가정들을 잘 알아차려서 좀 우리도 반성하고 알아채고 도와주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슈 언박싱 이 판결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얘기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